안녕하세요. 어린 나이에 혹독한 세상을 깨닫고 홀로 서기에 성공한 30대 싱글맘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 하나쯤 하잖아요. 저의 실수는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는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금세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제 뱃속에 소중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죠. 남편은 그 당시에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솔직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남편이 이해되기는 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으니 아이와 저를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아니면 제 몸 상태가 돌아와 다시 일할 때까지만이라도 돈을 벌어다 줘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능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학 졸업은 했지만 취업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이른 나이에 임신하게 된 걸 반기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아이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대신 둘 다 그럴 마음이 있어야 허락해 줄 거야. 만약 결혼하겠다고 하면 작지만 집도 한 채 선뜻 내어줄 거고. 사위될 총각이 아직 직장도 없다니 네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취직도 시켜줄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현실적이고도 저와 남편을 배려해주는 말에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엄마는 너 미혼모로 만들고 싶지 않아. 차라리 좀 일찍 결혼하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엄마가 알아보니 네 시어머니 될 분이 참으로 사람이 좋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그래. 이미 엄마는 이것저것 다 알아본 뒤였어요. 하긴 딸을 급하게 결혼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을 분이 아니셨죠. 그러자 옆에서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두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능력만 되면 아이와 이 사람 책임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태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던 것뿐이라 집이랑 직장이 해결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장모님 덕분에 저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이 신나하는 이유가 이제 곧 태어날 아이 때문일 거라고 착각했죠. 저 인간은 그저 일생일대 위기에서 기회를 잡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복학생인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인턴조차 하기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으니 기분이 꽤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친정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곧 시댁이 될 남편의 집으로 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를 향한 날선 시선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시모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호인이었어요. 사람 좋기로 소문나 있고 사교성 좋고 싹싹하다는 평이 많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 이 결혼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왜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시모의 평이 좋으니 남편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걸 첫 만남에서 깨달았어요. 여태껏 연기를 아주 잘했더군요. 그래, 네가 우리 아들 신세 망친 여자애냐? 이미 남편이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밝혔고 저희 집에서는 둘을 결혼을 시켰으면 한다고 전화로 말을 전한 상태였죠. 그랬는데 첫 만남에 제일 처음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의도적으로 내 아들한테 접근했지? 어린 나이에 책임도 못 질 일은 왜 저질렀어? 어린 년이 벌써부터 야가 빠져가지고 남자 앞길이나 맞고 말이야. 임신은 저 혼자 하나요? 당연히 오빠도 피임 안 했으니까 임신했죠. 그리고 제가 왜 오빠 앞길을 막아요? 엄마가 오빠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셨는데. 야, 이 맹랑한 것 좀 봐라.
그래, 이 정도로 당돌한 성격이니 우리 아들이 못 당했겠지. 일자리까지 알아봐주는 거 보면 뻔하지.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지금이라도 찜해놓고 싶다 이거잖아. 아무리 제 자식이 잘나 보인다지만 너무 웃기지 않나요? 변변찮은 대학 나와 취직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앞길이 창창했으면 알아서 좋은 직장 찾아갔겠죠. 엄마 왜 이래? 장모님이 집도 해주시고 나 취업도 시켜주신대. 이 근처에 있는 곳인데 장인어른이 하시는 회사야. 넌 배 알도 없어? 벌써부터 장모님 장인어른 아주 혼자 난리가 났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쪽 요구사항은 너희가 살 집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거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결혼 허락 못해. 공동명의요? 생각지 못한 요구에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집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어떤 집인지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바꿔드리니 스피커폰으로 연결한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쪽이 한참 치고 들어가는 결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집 공동명의로 안 해주시면 저는 이 결혼 안 시킬 겁니다. 그래도 돈 한 푼 안 내고 집은 가져가는 건 좀 그렇네요. 그러면 돈을 반만 내시겠어요? 저희가 주려는 집은 제 명의로 된 20평대 아파트예요.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연식은 좀 됐지만 리모델링 싹 해서 깨끗하고요. 세입자 곧 나가면 다시 수리해서 쓸 예정이거든요. 아파트 금액에 리모델링 수리비까지 합하면 6억은 되는데 3억만 주세요. 그러면 공동명의 해드릴게요. 3억이요? 우리는 지금 애 결혼시킬 생각도 없거든요. 아니, 문제를 일으켰으면 일으킨 사람이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가 돈까지 주고 그 집에 들어가야 해요? 돈 주고 들어오라고 한 적 없고 제 명의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공동명의니 엉뚱한 소리 하신 건 그쪽이고요. 돈이 없으면 사위를 우리 집에 보내서 처가살이 시키세요. 한 3년쯤 지나면 공동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생각만 해도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20대 후반에 갑자기 애아빠가 되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울 텐데 처가살이라니. 남편이 급히 엄마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과하셨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너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 집인데 이렇게 날려? 잠깐 들어가 사는 건데 집 생기는 거면 네가 득보는 거야. 당장 처가살이 하면서 집 받아와. 엄마, 미쳤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어디다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얘네 집에 오빠만 둘이야. 게다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에서도 마주치라고. 나는 그렇게 못해. 엄마가 갈 거 아니면 나 보낼 생각 하지 마. 나는 그냥 직장 생긴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너 이런 식으로 물렁하게 굴면 남들한테 다 뺏기고 살아. 네 몫은 네가 챙겨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네 뒤치다꺼리하게 만들래? 시모에게 혼이 나도 남편 놈은 그저 룰루랄라 모르는 척했어요. 시모에게 매번 잔소리만 듣다가 새로운 집도 얻었지, 직장까지 얻었지. 본인은 무척이나 즐거웠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공동명의를 얻어내지 못하자 시모가 남편 대신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거든요. 너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와라. 임신했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나는 못 본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당연히 제사 지내고 시댁 행사에 참여해야지. 아무리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라도 할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겠니? 시모는 정말 그 뒤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저를 시댁으로 불러냈어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그런 행사에 부르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저 일을 시키려고 부를 때가 많았죠. 시댁에 가면 매번 힘들게 일을 해야 했어요. 쓸고 닦고 청소하고 냉장고도 치우고 분리수거도 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기라도 할라 치면 시모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젊은 게 체력이 왜 이렇게 없어?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내조는 하겠어?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 애인지는 몰라도 나는 정 붙일 일 없을 거다. 너도 내가 원한 며느리가 아닌데 애한테까지 왜 정을 붙여야 해? 그러니까 애 핑계 대면서 쉴 생각 하지 마. 이런 끝도 없는 괴롭힘과 폭언에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일부러 시키려고 청소도 안 하시고 나를 기다려. 나 이제 배도 불러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해? 어머님 진짜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네가 별나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 엄마가 왜 너를 괴롭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로 나 힘들게 하지 마. 안 그래도 일 배우느라 힘들다고. 제 마음은커녕 진실조차 바라보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했어요. 남편이 이러면 저도 거부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우선 집에 할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주택에 사셔서 정원이며 고들방 장작이며 손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남편을 좀 불러다 쓰라고 했어요. 첫 주에는 간단하게 정원에 있는 잔디밭을 깎으라고 시키셨죠. 정원이 좁지 않았던 터라 남편 놈은 그날 종일 잔디를 깎고 밥도 못 얻어먹은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번에는 울타리 페인트질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겨울용 장작을 정리하는 일을, 그 다음에는 꽃나무 자리를 바꿔 심는 일을 시키셨죠. 집안일보다 더 고된 전원주택 가꾸기에 남편놈은 한 달 만에 화를 내더군요. 장인어른한테 한마디 좀 해줘. 일할 때도 뵙는데 일 마치고 저녁이랑 주말에도 장인어른을 봐야 해. 그리고 매번 사람 불러다가 일부러 냅다 시키시는데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설마 장인어른이 일부러 나 괴롭히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이 별로야? 별로? 별로이기만 하겠어? 진짜 개떡같아. 나도 좀 쉬는 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불러다 쓸데없는 일만 시키시고. 그게 내 기분이야. 뭐라고? 당신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일 시킨다고. 이제 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느낌이 와? 설마 네가 장인어른한테 일 시키라고 했어? 아니,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만 알려드렸어. 그 말을 듣고서는 남편 얼굴이 죽상이 되더군요. 그제야 감이 왔던 거죠. 시모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도록 고생했다는 걸요. 그리고 제 기분도 알아챘을 거고요. 한숨을 푹 쉰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임산부를 마음대로 불러다가 일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당장 그만둬요. 쓸데없는 일에 부르지 말라고. 누가 쓸데없는 일에 부른대? 예전에는 막 달 때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 다 하고 그랬어. 그리고 부부간의 일에 왜 네가 참견이니? 참견할 하니까 참견하지.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 임신한 며느리 그런 식으로 굴리면 뉴스 일면 장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이프 함부로 부르지 마요. 부를 거면 나한테 허락 맡든가. 내가 며느리 부르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해? 네 와이프 가기 싫대? 그럼 집어치우라 그래. 이혼하면 되지. 우리가 뭐가 아까워서 붙잡고 있어? 엄마 미쳤어? 나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포기하고 나오라고?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요? 어쨌든 경고했어요. 와이프 부르지 마요. 결국 시모는 남편과 다투고 더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도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남편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아버지는 자세한 일은 모르셨지만 다 해결됐다고 하니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갈 이유가 사라져서 속이 시원하더군요.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로 시모의 간섭이 더 심해졌거든요. 사실 시모가 아이 관련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임신했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구애든 자기는 애정 안 줄 거라고. 원했던 아이도 아닌데 왜 정을 주냐고요.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말을 했었으니 애를 보러 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와 아이에게 관심 끊고 살기를 바랬죠. 그런데 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시모가 자꾸만 불쑥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애를 재워놓고 얼른 씻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아니라 너무 놀라 튀어나왔는데 문 앞에 시모가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연락도 없이 오면 안 되는 곳이냐? 여기 내 아들 집이기도 한데 뭘. 너희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다. 애 낳았다고 설마 우리 아들 밥도 안 먹여 보내는 건 아니지? 네가 낳은 아비 모를 그 애보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 그러면서 시모는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너무 현실감 없는 모습이었어요. 목욕하고 나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저, 안방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 그 와중에 시모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집에 반찬이라고는 마른 반찬뿐이네. 음식을 든든히 먹여야지. 넌 네 엄마한테 그런 것도 못 배웠니? 아니면 그저 네 자식한테만 신경 쓰라고 배웠어?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집구석이야. 어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애를 달래며 시모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탁기까지 뒤지고 오더니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집에서 쳐놀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세탁물이 다 밀려 있잖아. 도대체 이게 며칠치 밀린 거야? 넌 우리 아들 빨래보다 네 자식 빨래가 소중해?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거야. 네 엄마가 나한테 따박따박 따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목소리가 커서 남자를 아주 잡게 생겼더니 네가 아주 똑같이 하는구나. 어머님, 갑자기 집에 오셔서 이러시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애 아빠 출근하고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집안일은 나중에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다 챙겼고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이게 지금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이 무슨 어린애예요? 자기 앞가림 못하는 꼬맹이냐고요. 그리고 다 큰 남편보다 아무것도 혼자서 못하는 어린애가 더 중요한 건 당연하죠. 대체 왜 여기 오셔서 사람 혼을 이렇게 쏙 빼놔요? 큰맘 먹고 대꾸했더니 오히려 시모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네가 감히 나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달려들어? 왜 왔냐고? 네가 애 낳고 시댁에 와보지도 않으니 내가 온 거 아니냐? 애 키우는 게 유세야? 망할 것 같으니라고. 옛날 같으면 넌 당장 소방 맞고 쫓겨났어. 어디 시어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결혼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는 못할 망정 아예 이 시어머니를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 줄 알아? 며느리가 못돼 먹어서 애 낳고 시댁에 얼굴 한번 안 비춘다고 난리더라.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며느리가 제 노릇을 못하면 혼을 내서 고쳐줘야지 별 수 있어. 마음에 안 든다 말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별로였던 적도 없어. 이쁜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니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였다가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고생은 지금 어머님이 사서 하고 계시네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관심 끊고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희 애한테 정 안 주신다면서요. 계속 그렇게 사시지 뭐 하러 와서 짜증만 내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애 우는 거 안 보여요? 그러자 시모가 아주 벼르고 있었다는 듯 말했어요. 네가 시댁에 올 때까지 이럴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그 뒤로 시모는 매번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도 남편이 알려주는 바람에 소용도 없었죠. 그런 시모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닐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 저녁 화만 내기 일쑤였고요. 너희 아버지 회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사실 친오빠도 남편과 비슷한 하소연을 하긴 했는데요. 친오빠는 남편 일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말했고 남편은 회사가 너무 빡빡하다고 끊임없이 투덜거렸죠. 회사에서 맨날 깨지고 오던 남편은 결국 퇴사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욕 같은 회사. 나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못 나가. 진짜 열받아 죽겠어. 오빠가 일 못하는 게 왜 내 탓이야? 회사 들어갈 때 오빠 뭐라고 했어? 나한테 고맙다고 잘하겠다고 했지. 밥을 다 차려줬는데 내가 떠다 먹여주기까지 해야 해? 알아서 인정받을 행동을 좀 해. 매번 바보 같은 짓 하다가 걸려서 혼나지 말고. 오빠가 뭐가 모자란 건지 왜 혼나는지 좀 생각을 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남편의 잘못이었어요.